이번 시간에도 이제 계속 용접 얘기를 하는데 그 가스 절단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가스 절단은 첫 줄이죠. 이제 금속의 산화 연소 현상을 이용한다. 이 산화라고 하는 건 저거 이제 산소하고 결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에 우리가 이제 그 가스 절단할 때 뭐 뜨거운 가스를 쏘이게 되면은 금속이 뜨거워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별도로 그 산소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공기 중에 이제 산소와 금속이 적당한 온도에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거를 아무 뜻하는 것 같아요. 금속의 산화 연소 현상을 이용한다.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용융 온도가 산화 온도보다 높아야 한다. 이게 이제 뜨겁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금속이 뜨거워지고 이제 녹을 수가 있는데 그 금속이니까 어떤 나름대로 녹는 온도가 있겠죠. 그죠? 아까 철 같으면은 이제 1400도 정도에 녹는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금속의 산화 온도라고 하는 것이 이 용융 온도보다는 낮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녹아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산화를 먼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녹기 전에 산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절단선을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걸 녹이는 용접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스 절단은 이 산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금속 면 자체를. 근데 이 산화 온도가 용융 온도보다 낮아야 된다는 뭐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녹는 점이 낮은 뭐 낙 같은 이런 그 금속 물질은 가스 절단이 안 됩니다. 가스 절단은 그 녹는 점이 아주 높은 우리 이제 금고라는 게 주로 이제 철판이잖아요, 그죠? 철판, 탄소광 이런 걸로 이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이 금속의 어떤 산화 우리 그 철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서도 산화해서 뻘겋게 되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산화 연소 온도가 용융 온도보다 낮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절단도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두꺼운 이제 그 탄소 강판 뭐 이런 것들이 주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크 용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또 전기 용접이라고도 하죠. 전기 용접. 이 아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불꽃 튀는 걸 아크라고 하는데 우리 그 정비에서 보면은 이제 스파크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전기 튀는 거 스파크. 거기에서 뭐 S자와 P자를 빼면은 ARK가 남죠, 그죠? 아크. 근데 실제 아크는 ARC예요, 스펠이. 그래서 아크 용접의 종류가 왼쪽에 보면은 이제 피복 아크 용접. 그 다음에 이제 MIG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그라고 그래요. 미그 용접. 그 다음에 CO2 아크 용접. 그 다음에 TIG, 요건 티그라고 그러죠. 티그 용접.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용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크 용접의 원리는 그 두 번째 그림이 있죠, 그죠? 그 DC 제너레이터 or rectifi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류 전압 발생기를 의미하는 거죠. 또는 rectifier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류란 뜻입니다. 정류.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실제 아마 조선에서 용접할 때는 이 아크 용접을 해도 이 이 용접사들이 배터리를 처참하고 이제 배에 올라가서 용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배터리가 뭐 DC 그죠? 제너레이터죠, 그죠? 그다음에 렉티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정육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이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이 교류 전원 쓸 수가 있죠, 그죠? 거기 콘센트에 이제 끼워가지고 그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꾸어서 전압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 이 자동차에 우리 그 저기 스파크 일으키는 점화 장치나 뭐 비슷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점화 장치에서는 이제 이 순간적으로 서지 전압을 끌어올려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용접에서는 용접에 적당한 전압으로 조절을 해야겠죠,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직류 전기를 우리 이제 점퍼선하고 비슷하네, 그죠? 구조가 용접 공작물이라고 있는데 이거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접 테이블이 있으면은 여기를 이제 우리 차체 접지로 삼는 거랑 같네요, 그죠? 하고 점퍼선 집게를 용접물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파크가 튀겠죠, 그죠? 이게 누를 정도는 아니고 갖다 순간 되는 걸로 스파크가 튑니다. 이 거리가 이제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아크 발생이라고 하죠. 아크 발생. 그래서 이제 이 용접봉과 이 공작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접촉하거나 가까워지게 되면은 전기 스파크가 팍 하고 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용접의 기본 원리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거리 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크가 크게 튀었다가 작게 튀었다가 변동하겠죠, 그죠? 요게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그 용접이라는 게 알아봅시다. MIG 용접. 요거는 비피복 용접봉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용접봉이라는 게 그 우리 저기 있으면 가는 이제 향 비슷한 건데 요거를 그 우리 이제 용접할 그 부위에 근처에 대고 아크를 이제 발생시키게 되면은 이게 타든지 타겠죠, 그죠? 타서 어떤 가스가 이제 발생되는데 어떤 가스가 발생하느냐? 불활성 가스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주위에 이제 공기,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질소, 공기 중에 그런 거 다 섞여 있죠, 그죠? 산소,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작업장 같으면은 가스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하고 반응하지 않는 이런 가스들이 그 용접 부위에 둘러싸도록 이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접봉이 이제 피복이 안 돼 있죠. 이제 향처럼. 예. 그 다음에 이제 CO2 아크 용접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크 용접을 하되 그 CO2 가스를 불어 넣어 주는 거죠. CO2는 그 이 일단 이제 CO2가 생성이 되고 나면은 CO2 자체는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연강 용접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IG 용접이라고 있는데 티그 용접 미그하고 뭐 방법은 비슷할 거예요. 단 이 전극을 텅스텐으로 된 전극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피복 용접봉, 그죠? 용접봉은 이제 비피복 상태로 이제 사용을 하고 불활성 가스 분위기를 조성한다. 단 이 전극이 반드시 텅스텐이라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뭐 특수성이 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용접, 아크에서 생성된 플라즈마 분위기에서 용접을 한다. 요거는 이제 스파크가 튀면서 그걸 이제 강하게 이제 튀게 되면은 그 주변의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플라즈마가 되는 거죠.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체가 이온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2O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산소 이온하고 수산기 이온, OH 이온 뭐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온화된 고온의 기체 분위기에서 거의 이건 뭐 2500도보다 더 높아가지고 한 5000도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용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입자성 가루를 그 피복제로 삼아가지고 아예 도포를 해요. 이제 용접할 때가 있으면은 위에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 아크 용접을 하는데 이 입자성 가루 피복제로 덮여 있어가지고 불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있는 게 여러분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그 빗자루로 저기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피복제를 빗자루로 썰어 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고 나면은 깔끔한 이제 용접 비드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손으로 이렇게 용접할 때 막 스파크 튀는 뭐 그런 게 없죠. 그 다음에 아크 용접의 어떤 그 품질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 용접, 이 전기 용접에 있어 가지고 용접 이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접 자체가 뜨겁죠, 그죠? 그 열이 어디서 나겠어요? 용접부에 그 주는 그 열량 자체는 이 근본적으로 전기가 흘러서 스파크가 튀죠. 이 전기 에너지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은 그 각종 그 용접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주 숙련된 이제 용접사가 아닐 경우에는 뭐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용접 이상이 발생하죠. 하고 난 다음에 자, 이 왼쪽 그림을 참조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오버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이제 겹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왼쪽 그림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네요. 이 오버랩이라고 있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용접 모재고 뭔가 좀 녹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용접이 됐죠. 근데 이 부분 이 넘쳐 나와서 겹쳤죠, 그죠? 모재의 금속이 녹아서 이렇게 이제 흘러 넘친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오버랩이라고 하죠. 불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스패터. 요거는 이제 비산되는 금속 방울들이 모재에 부착된 겁니다. 이게 용접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쭉 이동하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쪽에서 용접을 하고 있는데 방울이 튀어서 이런 데 와서 붙는 거예요.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뭔가. 이런 거를 이제 스패터라고 합니다. 비산되는 금속 방울들이 모재에 부착된 상태다. 그 다음에 용입, 불량. 이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 또는 용융의 용자겠죠. 입, 들어간다. 그 용착 금속이 덜 채워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요 그림에 보시면은 요 두 개를 붙이는데 이게 아마 또 표면 영역도 있고 해가지고 요런 이제 작은 구멍에 잘 들어가지는 못했네, 그죠? 요런 거를 이제 용입 부족, 용입 불량. 그 다음에 이 언더컷이라고 있는데 요건 이제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용접 문제에서. 언더컷. 요거는 이제 용접 부위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불량입니다. 이 가장자리가 이제 깔끔하게 그 떼어져야 되는데 이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경우죠, 그죠? 옆으로 그 용접 비드가 이제 옆으로 쭉 진행한다고 치면은 이 부분 깔끔하게 이렇게 붙어야 돼요. 또 오버랩 돼서도 안 되고 이거는 아예 이제 한참 그 함량 미달이네요, 그죠? 덜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전류가 아주 클 때 전류가 이제 왕창 흐르는데 아크가 이제 아주 길다.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아크가 이제 상당히 크게 뻗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접의 수입 속도 옆으로 쭉 해 나가는데 이 적정 속도로 서서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속도 조절을 못하게 되면은 이런 그 용접 불량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돌아가서 여기 또 이 스패터처럼 몇 방울 이제 집어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언더컷이라고 하는 게 그 용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불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공. 이게 이제 뽀글뽀글 넣다 보게 되면은 이제 공기방울도 많이 들어가죠. 하다못해 우리 스마트폰에 그 폴리에틸렌 그 투명 용지 붙일 때도 기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 용접에서는 이제 용접봉에 이제 습기가 많을 때 이런 이제 기공이 많이 생깁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래그 발생. 슬래그라는 거 지난번에 기계질에서 얘기했죠. 그 철광석 녹일 때 그 쇳물하고 이 돌이 녹은 찌꺼기들이 있죠. 그런 걸 이제 슬래그로 갑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다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잔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슬래그라고 하는 거는 빠져나와야 돼요. 녹아서 이렇게 이제 나와야 돼요. 뭐 얘네들하고 이제 굳는 그 용융점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잘 이제 빠져나와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 급냉하게 되면은 용접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이 주위 공기에 의해서 급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슬래그가 발생하고 용접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중에서 이제 언더컷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출 문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풀어볼 때 관심을 가져보세요. 확인은 기말고사에서 뭐 하나 정도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 용접 피복제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접용 그 피복제는 도대체 그 역할이 뭐냐? 일단 아크를 안정을 시켜야겠죠. 이 그냥 그 전문 용접사 말고 용접 좀 하는 분들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대략 해서 용접은 되는데 옆에서 그 비전문가가 봐도 이 아크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용접 피복제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모재가 급냉하는 거를 좀 방지를 해줍니다. 아까 이 모재 급냉 방지가 안 되면은 슬래그 같은 찌꺼기가 들러붙는다고 그랬죠. 포함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용접 피복제는 이제 용융점이 좀 낮아요. 그래야 미리 녹죠, 그죠? 그렇게 하고 적당한 이제 슬래그를 생성한다. 적당한 슬래그라는 게 참 표현이 애매한데 어쨌든 이제 그 이 슬래그가 너무 많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방지를 한다. 그 다음에 용융 금속의 미세화로 용착율을 높인다. 용착률을 높여준다. 이게 이제 용접을 그 스파크가 튀면서 용접을 하게 되면은 금속이 녹는데 이 방울방울 이게 뭐 표면 장력이 있어가지고 방울 덩어리 큰 게 이렇게 남아 있다가 이제 급냉이 되게 되면은 그 용접 비드가 굉장히 불균일해집니다. 근데 이제 용접 피복제 이게 이제 양념처럼 들어가서 이 좀 미세화를 시키게 되면은 그 방울이 잘잘해지면서 잘 들러붙게 되죠. 그 다음에 산화 또는 질화를 방지하여 금속을 보호한다. 이 산화는 이제 녹스는 그 자체고요. 질화는 이제 경화를 표면 경화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용접할 때마다 뭐 그 저기 원치도 않는 질화를 그 일어나게 할 수는 없죠. 이게 뭔가 이제 덮어가지고 이 질소라든가 산소의 접근을 이제 억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슬래그를 억제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제거시키고 그 용접비들을 이제 고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비갑 테르밋 용접. 테르밋이라고 이제 우리 발음인데 원래 그 영어 발음은 thermit이라고 해요. thermit. thermodynamics 하면 이제 열역학이죠, 그죠? therm, thermit 용접. 요거는 이제 요 맨 아래쪽에 있는데 원래 철도 산업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철도에 저기 뭐 들판 옛날에 그 저기 들판에 나가서 작업하는데 뭐 전기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기 용접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지금은 이제 휴대용 그 전기 용접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원리가 2200도의 어떤 온도를 내는 테르밋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시키느냐? 산화철과 알루미늄 분말을 배합해서 이 발화를 시키게 되면은 고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열로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모재를. 이게 아마 이제 이 원리에 대해서 이 아래쪽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리아 여기에서 나온 그 이 테르미 용접 그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저 작년에 봤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테르밋이 그 열이 워낙 강해가지고 유리, 뭐 금속, 그 다음에 이 물통에 뭐 물 두께 한참 채워놔도 다 저기 말려버리고 다 통과해버려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결론이 나오지만은 이 모래만 버팁니다. 모래. 이 모래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주물 처리할 때도 사용합니다. 모래가 그 상당히 고온에 잘 견딥니다. 녹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철도 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과제물은 과제물인데 일단 그 과학이니까 이 테레미 용접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학생들하고 우리 졸업생들하고 봤는데 이번에도 찾아보니까 영상이 남아 있어요. 전기장 용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다뤘던 아크 용접, 전기 용접하고 다른 겁니다. 전기 저항 용접입니다. 왜 다른가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앞접이죠. 가압한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저항 용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상 용접, 뭐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스포츠 용접, 점 용접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 저기 영상 화면을 통해 가지고 일단 이제 이 전기저항 용접은 전기 용접, 아크 용접과는 다르다. 요거는 저기 앞접이고 요거는 비가압이죠. 그 다음에 접촉 후 압력을 가해 전류가 잘 통하는 상태에서 용접을 한다. 물론 이제 전기 저항이 크진 않겠죠. 이 금속재를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누르게 되면은 정말 영험은 아닙니다. 영험이면은 전류가 이제 무한대로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제 스팟 용접, 스팟이라고 하죠. 점이란 뜻이에요. 예, 한 곳, 예, 스팟 용접, 점 용접의 3요소. 용접 전류가 얼마냐, 몇 암페어냐. 그 다음에 통전 시간, 이 가압하고 있는 뭐 뾰족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누르면서 용접을 하는데 거기에 그 연결되어 있는 통전 시간, 그 다음에 가해준 압력, 그 아크 용접에서도 그 용접봉을 가까이 대 가지고 거의 뭐 접촉 상태에 가까운데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 점화 스파크처럼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깝죠. 근데 여기서는 아예 눌러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전류를 왕창 흘려주고 그 시간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해준 압력 이런 거를 이제 그 세 개 해서 3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파 정접은 이제 우리 자동차 도어 같은 경우에 뭐 로봇들이 자동차 공장에서 그 용접하고 있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요거 과제물로 찾아서 제시할 테니까 그 찾아서 보도록 하세요. 영상을. 그래서 저기 좌표까지 입력을 해주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그 눌러가지고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스팟 용접을 하죠.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이 도어가 많이 찌그러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표면 선상도 적은 편이고 이제 이 포인트 단위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변형도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모재가 뭐냐? 탄소광, 알루미늄 합금, 스테인리스 강, 주석 도금 강제. 그래서 웬만한 금속은 다 됩니다. 실제로 자동차에 그 여러 종류의 금속이 사용되죠. 뭐 거의 다 그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자동차 스폿 웰딩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영상이 많이 뜨죠. 그 중에서 그 현대 자동차의 스폿 웰딩 그 로봇 작업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도록 하세요. 보시면은 이 장면이 그 저기 우리 뉴스라든가 산업 뉴스라든가 또는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영상 만들 때 이런 류의 영상이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차체 그 쉐시 프레임에 이렇게 이제 딱 그 옮겨와서 이 이송이 되어 오죠, 그죠? 오면은 이제 그 로봇들이 이 윈도우가 아니라 도어 그 프레임 쪽을 이제 그 일정 간격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 꽉 그 잡아서 이제 누르죠. 뭐 적당한 이제 정밀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로봇이 그 위치 잡을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앞접이죠. 해서 이제 전기를 이제 통하게 되면은 스파크가 튀면서 순간 이제 눌러주죠. 스폿이라는 게 좁은 한 지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띄엄띄엄 이렇게 용접을 해주게 되면은 그 쉐시에 이런 이제 프레임들이 용접이 돼서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공정에는 이제 작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뭐 현대차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 생산 노동자들이 있지만은 그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무인화율을 이제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이 그 조립 공정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일부나마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의 이 앞접 이 스포트 웰딩 말고도 이 특히 폭스바겐 쪽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 그, 그 사람은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고 거의 이제 대부분의 작업들을 로봇이 행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용접 작업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조립 작업들이 특히 요즘 뭐 전기차에 이르러서는 더 심하죠. 사람이 거의 안 나오고 그 중간중간 이제 공정 바뀔 때 그럴 때 이제 작업자들 나타나서 이제 뭐 약간 작업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산업이 예전에는 그 참 이 고용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이제 수제로 이제 차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이 4차 산업이 워낙 그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기계 공작법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용접 공정뿐만 아니라 많은 공정들이 그 무인 자동화가 되어버렸죠. 전기차에서는 더 심하고요. 그런 네, 작업을 아직도 하는 데는 이제 좀 생산 대수가 적은 뭐 포르쉐라든가 또는 좀 비싼 차 있죠, 그죠? 벤츠라든가 뭐 이런 라인에서는 일부러 그런 이제 그 무인 생산 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이 사람 작업자들이 많이 배치돼서 정밀한 조립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그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도 또 저런 게 있죠, 그죠? 중국에서 생산한 뭐 이 벤츠라든가 또는 유럽에서 조립한 벤츠라든가 그 중국 쪽에 어떤 이제 그 이 같은 차를 조립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작업 공정에 뭐 사람이 하느냐, 손으로 하느냐, 수작업 하느냐, 또는 로봇에 의해서 이제 무인 자동화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소비자들의 이제 차량 구매 그 성향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이 자동차 스포트 웰딩으로 용접 그 저기 검색을 해서 영상 몇 개를 꼭 그 참고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